그해 가을 경상도 함창 장터에는 곡식이 한 자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수는 벌써 넉넉하게 끝난 뒤였습니다. 곡식을 사러 온 두 사람이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자루끈을 풀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닫혀 있었고 곳간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 고을에는 어사또가 와 계신다고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초순의 함창 고을, 어기 논둑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벼 그루터기를 손으로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그루터기가 굵으면 그에 거둔 것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만져보던 사람이 허리를 폈습니다. 나이가 40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배로 지은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소매의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올해 이 고을은 잘 되었다. 그러면 곡식도 흔하겠습니다. 뒤에서 대답한 사람은 30 남짓이었습니다. 등에 보찜을 하나 졌는데 걸음마다 안에서 무엇이 부딪혔습니다. 돛박 하나와 막대 저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다니는 사람은 그 두 가지를 지고 다닙니다. 돛박으로 곡식을 재고 저울로 무게를 잽니다. 두 사람은 곡식을 사러 다니는 장사꾼 행색이었습니다. 노는 벌써 다 비어 있었고 볕다는 마당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박문수가 논둑을 내려와 고을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뒤에 선 사람이 자꾸 앞질러 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만드가 앞서 가지 마라. 소인은 짐을 지면 걸음이 빨라집니다. 장사꾼이 바삐 걸으면 급한 줄 알고 값을 올려 부른다. 만드기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러면 소인이 뒤에서 천천히 오겠습니다. 뒤에서 오면 짐을 놓고 오는 줄 안다. 만드기가 보찜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러면 소인은 어찌합니까? 내 걸음에 맞추어라. 만드기가 옆으로 와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맞추고 나니 보찜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을은 제법 컸습니다. 장이 서는 자리가 있었고 주막이 두 집 있었습니다. 개울을 건너는 나무다리도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장날이 아닌데도 장터에는 사람이 몇 나와 있었습니다. 멍석을 펴놓고 앉은 사람이 67이었습니다. 그런데 멍석 위에 놓인 것이 이상했습니다. 집신이 있었고 삼배가 있었고 마늘이 있었습니다. 곡식만 없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고을 장터에 곡식이 없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가을에 곡식이 나오지 않으면 겨울에는 더 나오지 않습니다. 박문수가 멍석 앞에 몸을 낮추었습니다. 쌀을 사러 왔소. 멍석 임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쉰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쌀은 없소. 이 고을은 올해 잘 되었다 들었소. 잘 되기는 잘 되었소. 그러면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소. 남자가 집신 한 켤레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집신은 사시겠소. 박문수는 더 묻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 멍석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멍석에서는 아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드기가 보찜을 내려놓고 돛박을 꺼냈습니다. 소인이 해보겠습니다. 만드기가 돛박을 손바닥에 얹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값을 후하게 쳐드립니다. 사람들이 만드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위 고을에서 주던 값에 한 양을 얹어 드리겠습니다.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드기가 돛박을 도로 보찜에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값을 올려도 안 파는 장터는 처음 봅니다. 박문수가 장터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멍석에 앉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원래 말소리가 많은 자리입니다. 말소리가 없는 장터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참고 있는 자리입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앞에 주막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뒤에 주막은 문이 열려 있었으나 주인이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손님을 받지 않소. 값은 먼저 드리겠소. 값을 치르셔도 받지 않소. 주인이 부엌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만드기가 마당에 서서 보찜을 도로 졌습니다. 날이 이고을은 돈도 안 받습니다. 박문수가 앞만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그 소리를 하지 마라. 소인이 또 잊었습니다. 두 사람은 개울 쪽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잘대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누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아저씨, 돌아보니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 빈 함지박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헛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무셔도 됩니다. 박문수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머니께 여쭈어 보고 하는 말이냐. 어머니가 가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아이가 함지박을 고쳐 안았습니다. 아까 장터에서 아무도 안 판다고 하셨지요. 그것을 보고 있었느냐? 저기 멍석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걸음이 빨라서 두 사람이 뒤처졌습니다. 만드기가 보찜을 추스르며 따라갔습니다. 얘야, 좀 천천히 가거라. 저는 이 길을 하루에 4번 다닙니다. 아이 집은 마을 끝에 있었습니다. 초가 3칸의 마당이 좁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외양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앞에서 걸음이 한 번 멎었습니다. 아이가 살인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안악이 나왔습니다. 36쯤 되어 보였고 손에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안악이 두 사람을 보고 옷에 손을 닦았습니다. 분이야, 물 한 그릇 떠오너라. 헛간이 낡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붕만 있으면 돼요. 박문수가 마당에 보찜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밥값은 드리겠소. 밥값이랄 것도 없습니다. 안악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밥상이 나왔습니다. 밥상에는 밥이 2 그릇 놓여 있었습니다. 보리가 반이 넘게 섞인 밥이었습니다. 반찬은 짠지 1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이 녹그릇이었습니다. 닦아서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그것을 들어 잠깐 손바닥에 얹어 보았습니다. 이 대 그릇이 좋습니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안악이 밥상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혼인할 때 가져온 것입니다. 박문수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작은데 마당은 넓었습니다. 곡식을 널고 타작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볕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집 마당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논농사는 어떠했소? 잘 되었습니다. 곡식은 어디에 두셨소? 안악이 잠깐 밥상만 보았습니다. 팔았습니다. 오늘 장터에는 곡식이 한 자루도 없었소. 장터에 낸 것이 아닙니다. 안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은 뜨거웠고 국은 없었습니다. 분이가 마당 끝에 앉아 두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밥을 반쯤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분이야, 너는 저녁을 먹었느냐? 저는 아까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분이가 대답하지 않고 마당 흙을 발끝으로 문질렀습니다. 만드기가 제 밥그릇을 상가운데로 밀어 놓았습니다. 나는 낮에 많이 먹었다.
분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내가 앉아야 우리가 먹는다. 분이가 상 앞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앉아서도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밥을 한술 떠서 아이 그릇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제야 아이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빨리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에 박문수가 외양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마른 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소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구유 안쪽이 반들반들했습니다. 소가 오래 입을 대면 나무가 그렇게 닳습니다. 박문수가 손을 넣어 그 안쪽을 만져보았습니다. 먼지가 앉지 않았습니다. 비운 지 오래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분이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여기 소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느냐? 누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구유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침마다 여기에 여물을 부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느냐? 분이가 부엌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당을 건너갔습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은 헛간에 누웠습니다. 거적을 한 장 얻어 깔았습니다. 지붕 틈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만드기가 보찜을 베고 누워서 말했습니다. 이 고을은 이상합니다. 어찌 이상하냐? 팔 것이 없어서 안 파는 것이 아닙니다. 만드기가 돌아 누웠습니다. 팔 것이 있는데 안 팝니다. 곡식을 감추어 놓은 집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문수는 지붕 틈만 보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감추는 것은 도둑이 있을 때다. 도둑 소리는 오늘 하루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가져갈 것이 있어야 도둑이 든다. 박문수가 몸을 고쳐 누웠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은 도둑을 맞아서 감추는 것이 아니다. 올 것을 알고 미리 감추는 것이다. 그때 마당 쪽에서 살인문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그 발소리가 마당을 그대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는 동안 무엇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다녀온 사람이든 마당에서는 한 번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만 그대로 지나갑니다. 부엌 쪽에서 안하기 낮게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개가 짖었습니다. 마을 저쪽에서도 개가 짖었습니다. 한 집이 짖으면 온 마을이 따라 짖는 법입니다. 그날 밤에 함창 마을에서 개가 3번 짖었습니다. 3번 다 사람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두 사람은 다시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곡식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는 길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어제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멍석을 편 사람들이 멍석 옆에 서서 길 위쪽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만드기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보면 알 것이오. 그 사람이 턱으로 길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 위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 소리였습니다. 길을 비켜라. 어사 또 행차시다. 어사는 임금이 몰래 내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고을 수령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돌아가 임금에게 아뢰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3사람이었습니다. 3사람이 나란히 앞장서서 내려왔습니다. 저마다 손에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옷은 관아 사람들이 입는 검은 옷이었습니다. 그 뒤에 말 한 필이 따라왔습니다. 말 위에 앉은 사람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습니다. 나이는 40 남짓 되어 보였고 얼굴이 넓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서 앞만 보았습니다. 말 뒤에는 두 사람이 더 따라왔습니다.
하나는 문서를 안고 있었고 하나는 괴짝을 쥐고 있었습니다. 괴짝은 어른 무릎 높이만 했습니다. 엿앉는 자리에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붉은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이것을 봉한다고 합니다. 봉한 괴짝은 관가에서 함부로 열지 못합니다.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무릎을 꺾어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는 것이 아주 빨랐습니다.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의 몸짓이었습니다. 박문수와 만드기도 길가로 물러섰습니다. 말 한 필이 장터 한가운데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앞장선 사람 하나가 몽둥이로 땅을 2번 쳤습니다. 어사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말 위에 앉은 사람이 길가의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을 꺼내면서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노쇠로 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사가 임금께 받아 지니고 다니는 노쇠 패였습니다. 패에는 말 2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새긴 말의 수만큼 역참해서 말을 내줍니다. 고을 관가에서는 그 패를 보고 어사인 줄 압니다. 나라에서 쇳물을 부어 만드는 것이라 크기도 두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좌우로 2번 흔들었습니다. 아침 해에 번쩍번쩍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르기 황공하옵니다. 엎드린 사람 하나가 땅에 이마를 붙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임금께서 내 손에 쥐어 주신 것이다. 말 위의 사람이 그것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을의 죄를 가리고 있다. 죄를 짓고도 스스로 고하는 자는 죄를 반으로 덜어준다. 고하지 않고 숨기는 자는 그 죄의 죄를 더한다. 이것이 어명이다. 그 말 끝에 앞장선 셋이 다시 몽둥이로 땅을 쳤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말고삐를 당겼습니다. 행차는 장터를 지나 아랫마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도 서로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멍석을 말아 겨드랑이에 끼고 흩어졌습니다. 장이 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접은 것이었습니다. 만드기가 박문수 옆에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어사또가 저리 다니십니까? 어사는 저렇게 다니지 않는다. 소인 눈에는 저 어른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것이다. 박문수는 행차가 내려간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행차가 아랫마을 어느 집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앞장선 셋이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오래 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셋이 도로 나왔습니다. 하나가 등에 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자루는 어깨에 얹으니 등을 덮었습니다. 지고 나오는 사람이 무릎을 굽히고 걸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진 사람은 무릎을 먼저 굽힙니다. 행차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루가 지나가는 것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가 지나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집신을 팔던 남자였습니다. 곡식은 지금 팔면 안 돼요. 어찌 그렇소? 팔면 돈이 생기지 않소. 이 고을에서 지금 돈이 있다는 것이 제일 나쁘오. 남자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박문수가 그 뒤에 대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팔면 돼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걸음만 빨리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터에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걷어낸 자리에 지푸스러기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그 자리에 서서 보찜을 고쳐줬습니다. 소인은 알겠습니다. 무엇을 알겠느냐? 곡식을 감춘 것이 아니라 돈을 감추는 것입니다. 만드기가 보찜을 추슬렀습니다. 돈이 있으면 뺏기니까 아예 곡식으로 두는 것입지요. 박문수가 만드기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옳다. 소인이 짐을 오래 져서 압니다. 만드기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뺏길 것이 있는 사람은 짐을 안 풉니다. 그날 저녁에 박문수는 밥값을 셈하려고 그 집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은 해가 다 진 뒤에 들어왔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깨가 넓고 손등이 굵었습니다. 평생논에서 산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성이 차 씨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차 서방이라 불렀습니다. 박문수가 마당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졌소. 우리 집사람이 그러라 하였으면 그런 것이오. 밥값을 놓고 가겠소. 놓지 마시오. 차 서방이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받은 것은 이 집에 남지 않소. 그 말 끝에 차 서방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말을 끊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분이가 물동이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장터에서 들은 것이 있소. 박문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곡식은 지금 팔면 안 된다는 말이었소. 차 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였소. 집신을 팔던 사람이요. 그 사람 집도 8집 가운데 하나요. 차 서방이 그렇게 말해놓고 또 말을 끊었습니다. 8집이 무슨 집이요? 차 서방은 얼른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외양간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 안이 비어있는 것을 보셨소. 보았소. 저기 있던 소가 지난 6월에 쓰러졌소. 소는 한 집의 농사 미천이라 나라에서 함부로 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된 소만 관가에 고하고 잡습니다. 차 서방이 손으로 무릎을 쓸었습니다. 가물어서 풀이 다 말랐소. 여물이 없어서 집만 먹였소. 집만 먹은 소는 오래 못 가오. 이틀을 누워서 못 일어났소. 박문수가 외양간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의원을 부르셨소. 소를 보는 의원이 이 고을에 없소. 차 서방이 마당의 흙을 발끝으로 밀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눈에 힘이 빠졌소. 그날을 못 넘긴다는 것을 나도 알고 그 소도 알았소. 이야기가 거기서 또 끊겼습니다. 박문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면 그 소는 쓰지 못하오. 차 서방이 다시 말했습니다. 죽고 나면 고기도 가죽도 다 버리오. 죽기 전에 잡으면 그것이 한 해 양식이오. 그래서 잡으셨소. 잡았소. 차 서방이 처음으로 박문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우리 집 혼자 먹을 것이 아니었소. 이웃 7집이 와서 같이 잡고 나누어 갔소. 그 집들이 올여름을 그것으로 넘겼소.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관가에는 알리셨소. 차 서방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루 기둥만 보았습니다. 관가에 알리려면 사람이 나와서 살펴야 하오. 한참 뒤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별을 넣으면 이튿날에나 나오. 나와서 보고 적어가면 또 하루요. 그동안에 그 소가 죽고 마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오. 마당에서 부엌 쪽 문이 조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안에서 안악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았소. 차 서방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죄인 것은 나도 알고 있었소. 박문수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드기가 마당 끝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소인도 소를 한 번 잡아본 일이 있습니다. 차 서방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서 잡아보았소? 모시는 덱소가 다리를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관가에 먼저 여쭈었습니다. 만드기가 표주박을 도로 걸었습니다. 관가에서 종이 한 장을 내주었습니다. 그 종이가 있으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차 서방이 만드기를 한참 보았습니다. 그 종이를 받는데 무엇을 내야 하오? 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무엇을 내야 한다고들 하오.
차 서방이 다시 마루를 보았습니다. 가죽을 뺏긴다는 소리도 있고 고기를 반 가져간다는 소리도 있소. 누가 그런 소리를 하오? 누가 하는지는 모르오. 이 고을에서는 다 그리 알고 있소. 그 소리 하나에 8집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속으로 다시 새겼습니다. 그 일을 어사또가 어떻게 아셨소? 차 서방이 그 말에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가죽 때문이요. 우리 중에 하나가 그 가죽을 장터에 내다 팔았소. 쇠가죽은 아무 때나 나오는 물건이 아니오. 차 서방이 손바닥을 마루에 문질렀습니다. 소는 가을에 잡는 것이오. 6월에 가죽이 나오면 사람들이 캐묻소. 박문수가 마당 쪽으로 잠깐 눈을 돌렸습니다. 어사또는 언제 오셨소? 닷새 되었소. 차 서방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닷새 전에 관아에 드셨소. 나흘 전에 이 마을에 오셨소. 오셔서 8집 이름을 다 대셨소. 우리가 대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계셨소.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댁에서는 무엇을 내셨소? 차 서방이 또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논서 마지기를 팔았소. 한마지기는 씨 한 마를 뿌리는 논입니다. 서마지기면 우리 식구 한 해 양식이 나오던 자리요. 가을에 거둔 것도 그때같이 넘겼소. 어제 그 값을 마저 치르고 왔소. 어젯밤에 마당을 그대로 건너간 사람이 차 서방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소. 끝나지 않았소. 차 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어사또가 나를 관아로 부르셨소. 가서 선이 이렇게 물으셨소. 이 일을 너희 사또가 알고 있었느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어라 하셨소. 모른다고 하였소. 차 서방이 무릎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어사또가 다시 물으셨소. 사또가 알고도 덮어주었다고 하면 내 죄를 반으로 덜어주마. 그 말을 어제 하루 종일 들었소. 박문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덮어주셨소. 차 서방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내일 또 오라 하였소. 차 서방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그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소.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박문수는 마루 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 몽둥이로 땅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듣던 그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한 집 앞에서 멎었다가 다시 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두 사람은 갈라져서 움직였습니다. 박문수는 관아 쪽으로 올라갔고 만드기는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장날에는 감추어둔 것도 조금은 나옵니다. 만드기가 보찜을 지고 장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비어있던 자리에 오늘은 곡식 자루가 몇 나와 있었습니다. 자루 앞에서 사람들이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쪽에 큰 저울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에 걸어놓고 여럿이 함께 쓰는 저울이었습니다. 저울대 한쪽에 물건을 걸고 다른 쪽에서 저울줄을 밀어 눈금을 읽습니다. 저울줄을 멀리 밀수록 눈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저울추가 무거우면 조금만 밀어도 저울대가 섭니다. 그러면 눈금이 낮게 나옵니다. 그 앞에 늙은 안악이 콩 자루를 놓고 서 있었습니다. 콩을 사는 쪽은 곡식을 모아 파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저울추를 밀어놓고 눈금을 읽었습니다. 27근이요. 지난달에는 같은 자루가 30근이었소. 콩이 말라서 그렇소. 콩은 마르면 가벼워지기는 하오. 안악이 자루끈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3근이 통째로 빠지지는 않소. 그러면 저울을 탓하시오. 나는 눈금대로 읽었소. 만드기가 그 옆에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인이 한 번 보아도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만드기를 아래 위로 보았습니다.
보시오. 눈이 있으면 다 보이오. 만드기가 저울추를 손에 들었습니다. 들고 그대로 손바닥에 얹었습니다. 얹은 채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 저울추가 무겁습니다. 저울추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손으로 안다는 말이오. 압니다. 만드기가 보찜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자기 저울추를 꺼내 옆에 놓았습니다. 두 개가 크기가 거의 같았습니다. 이것은 소인이 쓰는 저울추입니다. 저것과 크기가 같은데 저것이 더 무겁습니다. 만드기가 두 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었습니다. 소인은 10해를 남의 짐을 지고 다녔습니다. 손에 얹어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둘이 뒤에서 낮게 주고받았습니다. 어사 또 행차가 오늘은 위쪽 마을로 올라갔네. 위쪽 마을은 더 낼 것도 없을 것이네. 만드기가 저울대에 저울추 두 개를 차례로 걸었습니다. 자기 것을 걸었을 때 눈금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콩자루가 30근으로 나왔습니다. 저 저울추의 납을 먹였습니다. 만드기가 저울추를 뒤집어 밑을 보였습니다. 밑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구멍으로 나물을 부어넣고 막아 놓은 것입니다. 겉은 그대로인데 무게만 늘어납니다. 들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 저울추를 도로 빼앗듯이 집었습니다. 그 저울추는 내 것이 아니요. 장터 기둥에 걸린 것이요. 임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만드기가 젊은 사람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울로 셈하는 사람은 댁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만드기가 그 손에서 저울추를 받아 안악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관가에 가지고 가십시오. 안악이 저울추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관가에는 못 갑니다. 만드기가 그것을 안악 손에 도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두었다가 관가에서 묶거든 내십시오. 그러고는 젊은 사람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콩값부터 30근으로 셈해 주십시오. 둘러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셈을 다시 해서 안악에게 주었습니다. 안악이 받아주고 만드기 앞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셈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만드기 둘레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저 어른이 저울을 치고 다니시오. 옆에서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돛박도 지고 다니시오. 뒤쪽에서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사 또는 돛박과 노쇠 잣대를 가지고 다니신다 하였소. 그 말이 헛말은 아닙니다. 관가에서 받는 돛박이 큰지 내주는 돛박이 작은지 그것으로 재어봅니다. 그 소리가 이 고을 사람들 사이에도 돌고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보찜을 급히 여몄습니다. 소인은 곡식 사러 온 사람입니다. 곡식 사러 온 사람이 남의 저울을 뒤집소. 손이 그냥 간 것입지요. 그때 한 사람이 만드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서 접은 종이를 꺼내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제 억울한 사정을 적었습니다. 소인은 그것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악 하나가 아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이 아비가 작년 겨울에 관가에 불려갔습니다. 그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만드기가 보찜을 치고 두 걸음 물러섰습니다. 물러선 자리에도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소인은 짐꾼입니다. 짐꾼이 저울추에 남 먹인 것을 어떻게 알겠소? 짐을 져보면 압니다. 그것 보시오. 그러니 관가 사람이요. 만드기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짐을 진 사람이 다 관가 사람이면 이 나라에 백성이 없습니다. 그 말에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때 장터 밖에서 관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아전이었습니다.
아전은 관아의 일을 도맡아 보는 사람입니다. 사또는 몇 해 지나면 다른 고을로 갑니다. 아전은 나고 자란 고을에서 그대로 늙습니다. 성이 진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진아전이라 불렀습니다. 진아전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와 만드기를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하는 놈이냐? 곡식 사러 온 사람입니다. 곡식 사러 온 놈 앞에 어찌 백성이 무릎을 꿇느냐? 만드기가 보찜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인은 꿇으라 한 일이 없습니다. 어사또는 한 고을에 한 분이시다. 한 고을에 어사또가 둘인 법이 없다. 진아전이 군졸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어사또 행세를 하는 놈이 나왔다. 묶어라. 군졸 둘이 만드기에 팔을 잡았습니다. 보찜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돛박이 굴러나와 흙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소매에서 마른 밥이 한 덩이 굴러나왔습니다. 아침에 얻어넣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 편을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터 끝 나무다리 위에서 그것을 보고 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다리 위에서 걸음을 멈추고 끝까지 보았습니다. 군졸에게 끌려가는 만드기 뒤로 늙은 아낙 하나가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콩자루를 안고 저울추를 하나 쥐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행차와 부딪히면 오늘로 고을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저들이 걷어간 것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습니다. 만드기는 하루를 관아에서 보내게 됩니다. 박문수는 난간을 짚고 돌아섰습니다. 만드기는 그날 낮에 관아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마당 안쪽에 동원이 있었습니다. 동원은 사또가 고을 일을 보는 질입니다. 마당보다 높아서 마루에 앉으면 마당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군졸들이 만드기를 마당 가운데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보찜은 진아전이 들고 와서 마루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돛박과 저울추와 막대 저울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장터에서 떨어뜨린 마른 밥도 그 옆에 놓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원 마루로 사또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29이었고 부임한 지 5달 되었습니다. 성이 민씨였습니다. 고을을 다스리는 벼슬을 현감이라 하고 사람들은 그냥 사또라고 불렀습니다. 전립은 수령이 제 고을 관아에서 일할 때 쓰는 모자입니다. 검은 털을 다져 만들고 챙이 둥글게 넓습니다. 꼭대기에 공작깃을 하나 꽂고 붉은 술을 답니다. 턱 아래로는 호박 구슬을 꿰 끈을 늘어뜨립니다. 한양 조정에 나갈 때 쓰는 사모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얼굴이 아직 젊어서 전립이 커 보였습니다. 민현감이 마당의 물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곡식을 재는 돛박과 저울입니다. 진아전이 대답했습니다. 이놈이 장터에서 남의 저울을 뒤집었습니다. 백성이 무릎을 꿇고 종이를 올렸습니다. 민현감의 손이 소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사또께서 아시느냐? 아직 모르십니다. 곧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벌을 주어야 할 것인데. 민현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을 향해 물었습니다. 내가 어사또라 하였느냐? 소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어찌 무릎을 꿇었느냐? 저희끼리 꿇었습니다. 만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소인이 여쭙겠습니다. 여쭈어라. 길을 가는데 남이 절을 하면 그것이 소인의 죄입니까? 민현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아전이 대신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말버릇을 보아라. 소인은 사실만 아뢰었습니다. 올린 종이를 받았느냐? 민현감이 물었습니다. 한 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행세를 한 것입니다. 만드기가 마당에 쏟아진 물건 쪽을 보았습니다.
소인이 오늘 받은 것은 저 마른 밥 한 덩이뿐입니다. 그것도 어느 댁 부엌에서 얻은 것입니다. 마루 끝에 섰던 군졸 하나가 웃음을 참았습니다. 민현감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 고을에 아직도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냐? 많습니다. 진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봄에 세었을 때 30집이 넘었습니다. 민현감이 마당에 마른 밥 한 덩이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울은 어찌하여 뒤집었느냐? 저울추가 무거워서 뒤집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어찌 알았느냐? 만드기가 손바닥을 펴 보였습니다. 손에 얹어 보고 알았습니다. 진 아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으로 무게를 아는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런 법이 없다. 만드기가 무릎을 조금 폈습니다. 소인은 남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짐을 지면 어깨가 먼저 압니다. 어깨가 알고 나면 손이 압니다. 눈은 제일 나중에 압니다. 민현감이 마당에 저울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길을 비켜라. 어사 또 행차시다. 민현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면서 전립을 두 손으로 바로 썼습니다. 진아전이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뛰어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앞장선 셋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갓을 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엎드렸습니다. 민현감이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사 또 어인일로 이 시각에 드셨습니까? 장터에서 소란이 있었다 들었노라. 갓을 쓴 사람이 마당 가운데를 보았습니다. 저놈이냐? 그러합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 여기서 끝내려 하였습니다. 별것이 아니라니. 그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사는 임금을 대신하여 내려온 사람이다. 어사 행세를 한 것은 임금 행세를 한 것이다. 이것이 별것이 아니면 이 나라의 별것이 무엇이냐? 민현감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하관이 짧게 생각하였습니다. 하관은 아랫자리 벼슬아치가 윗자리 앞에서 저를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놈은 내가 데려가겠다. 어사또께서 직접 데려가시겠습니까? 내가 문초할 것이 있다. 그 사람이 소매를 털었습니다. 어명을 흉내낸 놈은 가명으로 올려야 한다. 가명은 여러 고을을 아울러 다스리는 큰 관청입니다. 고을에서 큰 죄가 나면 그리로 올려보냅니다. 올리기 전에 누가 시켜서 하였는지 캐어야 한다. 민현감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십시오. 앞장선 셋이 만드기를 일으켰습니다. 만드기가 마당에 보찜쪽을 보았습니다. 소인의 짐도 가져가겠습니다. 그것은 왜? 소인은 짐을 놓고는 못 갑니다. 만드기가 보찜을 끌어당겨 등에 졌습니다. 지면서 마른 밥 한 덩이를 슬쩍 소매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행차가 대문을 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현감이 마루로 올라가지 않고 마당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찻도 안으로 드시지요. 저 어른은 언제 가시느냐? 내일 밤에 창고를 봉하고 떠나신다 하였습니다. 민현감은 그 말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명에 사람을 보내면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민현감에게는 6월에 덮어 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덮어 둔 것이 있는 사람은 먼저 묻지 못합니다. 관아 단박 길가에 박문수가 서 있었습니다. 행차가 나가는 것을 길 건너에서 보았습니다. 만드기가 보찜을 치고 그 사이에 끼어 나가는 것도 눈으로 좇았습니다. 박문수는 담 밑으로 물러섰습니다. 두루마기 앞서피 한쪽으로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품에 무거운 것을 넣고 다니면 옷이 그렇게 처집니다.
박문수가 그 자리를 손바닥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쇳물을 부어 만든 노쇠 마패였습니다. 박문수는 어명을 받고 영남 고을을 살피러 내려온 암행어사였습니다. 만드기는 그 집에서 나고 자란 하인이었습니다. 장사꾼 행색을 고른 것은 곡식을 사겠다고 하면 곧간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대문 앞에서 관아 하인 둘이 낮게 주고받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일 밤에 창고를 연다는 말이었습니다. 횃불에 쓸 관소를 넉넉히 쪼개 두라고 하였습니다. 박문수는 품에 넣으려던 손을 내렸습니다. 지금 마패를 꺼내면 저 사람들은 오늘 밤에 묶입니다. 묶고 나면 걷어간 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낸 사람들이 제 입으로 말해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낸 사람에게는 소를 잡은 죄가 하나씩 있습니다. 내일 밤이면 저 사람이 관과 창고를 엽니다. 세어 싣는 것을 고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박문수는 담 밑을 따라 걸어 내려왔습니다. 길에서 아이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분이었습니다. 아저씨, 만드기 아저씨는 어디 갔습니까? 짐을 지러 갔다. 언제 옵니까? 내일 밤에 온다. 박문수가 아이 옆을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는 마당에 나오지 마라. 행차는 만드기를 관아에 두지 않고 고을 밖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고을에서 15리쯤 떨어진 길가 주막이었습니다. 주막은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말 두 필이 매여 있었고 마루에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마당 한쪽에 앉혀졌습니다. 묶지는 않았습니다. 묶을 것도 없이 도망갈 데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마루에 앉아 만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만드기라 합니다. 성은 없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턱을 조금 들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저울을 뒤집으라 시킨 놈이 있을 것이다. 만드기가 무릎을 조금 세웠습니다. 저울 추가시켰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만드기를 한참 보았습니다. 저울 추가시켜. 손에 얹으니 무거워서 저절로 뒤집혔습니다. 마루 아래에 섰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갓을 쓴 사람도 입가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내가 저울을 볼 줄 아느냐? 곡식은 돛박으로도 되고 저울로도 답니다. 만드기가 무릎을 짚었습니다. 소인은 둘 다 열해를 하였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만드기에 어깨를 눈으로 재었습니다. 쌀 한 섬을 지고 몇 걸음이나 걷느냐? 한 섬은 10마리입니다. 쌀도 벼도 콩도 다 섬으로 셉니다. 장정이 지면 10걸음을 못 갑니다. 소인은 20걸음을 갑니다. 갓을 쓴 사람이 코로 웃었습니다. 허풍이 세구나 저 보이라 하시면 집니다. 갓을 쓴 사람이 손가락으로 마루를 2번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을 내일까지 두어라. 가명으로 올리지 않으십니까? 올릴 것을 올리더라도 손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밤에 질 것이 많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드기는 그날 하루를 그 마당에서 보냈습니다. 마당에 있는 사람은 6이었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몽둥이를 든 사람이 3이었습니다. 문서를 안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문서를 안고 다니는 사람은 성이 신씨였습니다. 글자를 조금 알아서 종이에 무엇을 적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아주 어렸습니다. 19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름을 삼복이라 했습니다. 삼복이는 마당에서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말에게 여물을 주고 밥을 짓고 집신을 고쳤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삼복이가 만드기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시오. 고맙소.
낮에 나를 웃게 하여서 주는 것이요. 삼복이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기서는 웃을 일이 없소. 해가 넘어간 뒤에 삼복이가 마루 밑에서 괴짝을 끌어냈습니다. 낮에 행차 뒤에서 지고 다니던 그 괴짝이었습니다. 겉에 종이가 붙어 있고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 방 앞으로 옮겨야 하오. 내가 옮겨 드리겠소. 만드기가 일어나 괴짝끈에 팔을 넣었습니다. 넣고 등에 얹는데 몸이 앞으로 한 번 쏠렸습니다. 힘을 준 만큼 무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고 걸으니 어깨가 눌리지 않았습니다. 만드기가 괴짝을 내려놓고 잠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니요. 오래 앉았더니 허리가 굳었소. 만드기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관과 도장이 든 괴짝이 이렇게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도장은 돌이나 노쇠로 만듭니다. 문서는 쌓이면 쌀자루만큼 무겁습니다. 어사가 지니고 다니는 노쇠 잣대 하나도 한 손으로 들면 팔이 처집니다. 그것이 다 들었다는 괴짝이 빈 소쿠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 삼복이가 마루 끝에 등잔을 놓고 앉았습니다. 무릎에 헝겊을 펴고 무엇인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가 곁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닦소? 삼복이가 마당 쪽을 한번 살피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요. 삼복이가 손에 든 것을 등잔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낮에 마당에서 번쩍이던 그 노쇠였습니다. 손바닥만 했고 말 2마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닦소. 저녁마다 닦으라 하셨소. 삼복이가 헝겊에 재를 조금 묻혔습니다. 그리면 안 된다 합니다. 멀리서도 번쩍해야 한다 합니다. 이것 좀 들고 있어 주시오. 삼복이가 그 노쇠를 만드기에게 건네고 헝겊을 갈았습니다. 만드기가 그것을 손바닥에 얹었습니다. 얹은 자리에서 손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주먹만 한 노쇠 한 덩이도 손에 얹으면 손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손바닥만 한 것을 얹었는데 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그것을 손가락 2개로 집어들었습니다. 집어서 등잔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가장자리가 얇았습니다. 얇은 노쇠를 두들겨 가운데만 도드라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 닦았소. 이리 주시오. 만드기가 손에 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주면서 손바닥을 무릎에 문질렀습니다. 문지른 자리에 파란 것이 남았습니다. 노쇠에 낀 녹은 닦을 때마다 손에 묻습니다. 나이가 몇이요? 만드기가 물었습니다. 19이요. 어쩌다 이 일을 하오. 삼복이가 헝겊을 접었습니다. 나는 역참에서 자랐소. 말을 먹이는 자리요. 거기서 역졸이 되고 싶었소. 삼복이가 마루 밑을 보았습니다. 역졸이 되려면 위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오. 나는 없어서 못 되었소. 만드기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무엇이오? 삼복이가 등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묻지 마시오. 묻는 사람은 오래 못 있소. 만드기가 소매에서 마른 밥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장터 흙바닥에 떨어졌던 것이라 겉이 꺼끌꺼끌했습니다. 이것을 드시오. 삼복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소. 만드기가 그것을 삼복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그런 얼굴을 안 하오. 삼복이가 그것을 받아 2 손에 쥐었습니다. 쥐고도 한참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내일 초저녁에 관가에 든다. 갓을 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또에게 창고 문을 열게 하라. 섬을 하나씩 세어 술에 실으라. 방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을 사람을 마당에 불러 모으라. 제 눈으로 보게 하라. 보는 눈이 많으면
빈말이 나지 않는다. 신씨가 방 앞에서 물었습니다. 곡식은 몇 섬이나 씻습니까? 수레에 들어가는 대로 실으라. 이것이 어명이다.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만드기가 마당 구석에 누워 하늘을 보았습니다. 소매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박문수는 그 주막 아래 개울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행차를 뒤따라와 그 근처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주막 사람들은 그 개울에서 물동이를 채웁니다. 동이 트기 전에 물동이 소리가 났습니다. 만드기가 물동이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박문수가 버드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만드기가 물동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나리, 소리를 낮추어라. 두 사람이 개울가 돌 위에 앉았습니다. 몸은 성하냐. 소인은 밥을 두 끼 얻어먹었습니다. 묵지도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개울 위쪽 주막 쪽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묵지 않더냐. 오늘 밤에 짐을 질 사람이 모자란다 합니다. 만드기가 물동이를 발치해 놓았습니다. 소인이 어제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말하여라. 저 사람들이 지고 다니는 괴짝을 소인이 져보았습니다. 만드기가 손으로 괴짝 크기를 그려 보였습니다. 관과 도장과 문서가 들었다는 괴짝입니다. 그런데 등에 얹으니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힘을 준 만큼 무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문수가 만드기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안이 비었더냐? 빈 것은 아닙니다. 흔들면 소리는 납니다. 만드기가 손바닥을 위로 폈습니다. 도장이 들었으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어제 저녁에 그 노쇠를 손에 얹어 보았습니다. 막내가 닦다가 소인에게 잠깐 손에 얹어 주었습니다. 만드기가 손바닥을 뒤집었습니다. 손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얇았습니다. 가장자리가 종이장 같았습니다. 가운데만 두들겨서 도드라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문수가 개울물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에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것을 만드기 손바닥에 얹었습니다. 박문수가 손을 떼자 만드기의 손이 아래로 처졌습니다. 팔꿈치까지 따라 내려갔습니다. 무겁습니다. 어제 것과 견주면 어떠하냐? 어제 것은 이것의 반도 못 됩니다. 만드기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쩍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박문수가 그것을 도로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품에 오래 넣고 다니면 노쇠는 검어진다. 닦으면 다시 번쩍입니다. 닦을 일이 없다. 박문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보이려고 지니는 것이 아니다. 만드기가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녁마다 닦습니다. 멀리서도 번쩍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 사람들의 살림이다. 박문수가 개울 위쪽을 보았습니다. 번쩍이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한 가지 더 아를 것이 있습니다. 만드기가 물동이를 고쳐 들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아이 어미 하나가 소인에게 매달렸습니다. 작년 겨울에 지아비가 관가에 불려간 뒤로 소식이 없다 하였습니다. 소인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잠깐 개울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맡겠다. 만드기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오늘 밤 관가 창고를 엽니다. 초저녁에 든다 하였습니다. 초저녁은 장정들이 저녁밥을 먹고 나오기 좋은 때입니다. 고을 사람을 마당에 불러 모으라 하였습니다. 보는 눈이 많으면 빈말이 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만드기가 물동이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소인이 오늘 낮에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오지 마라. 그러면 소인은 짐을 지게 됩니다. 저라. 박문수가 만드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밤에 그 마당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마패라고 꺼내 보이는 노쇠를 내가 받아들어라. 만드기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들고만 있으면 된다. 한 손으로 들어라. 박문수가 돌아섰습니다. 두 손으로 들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아무도 모른다. 그날 낮에 박문수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본인의 마당에 들어서니 안악이 놀라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오신 분은 어찌 되었습니까? 오늘 밤에 옵니다. 박문수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대게 놋그릇을 하나 빌려주시겠소. 안악이 부엌에서 놋대접을 내왔습니다. 박문수가 그것을 왼손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꺼낸 것을 오른손에 얹었습니다. 두 손이 같은 자리에서 멎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놋쇠 하나가 놋대접 하나만큼은 되었습니다. 박문수가 꺼낸 것을 도로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놋쇠의 무게요. 이보다 가벼우면 속을 파는 것이거나 애초에 놋쇠가 아닙니다. 안악은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차 서방이 논에서 돌아왔습니다. 박문수가 마당에서 일어섰습니다. 어제 관아에 다녀오셨소. 다녀왔소. 무어라 하셨소. 차 서방이 마당 흙을 오래 보았습니다. 어사또가 또 부르셨소. 오늘 밤까지 생각해 오라 하셨소. 마당에서 대답하라 하셨소. 고을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하라는 것이요. 차 서방이 그 말을 하고 또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나가시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차 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을 하라고 부르는 자리요. 부른 사람이 묻거든 대답하지 마시오. 차 서방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댁이 뉘시길래 그런 말을 하오. 박문수가 살인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따로 있소. 그날 아침부터 고을의 말이 돌았습니다. 초저녁에 어사또가 관과 창고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을 사람은 마당에 나와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해가 기울자 함창 사람들이 관아 마당으로 모였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도 올라왔고 건넌마을 사람도 왔습니다. 마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담밖에 섰습니다. 마당 내 귀퉁이에 횃불을 세웠습니다. 밤에 관아 마당에 횃불이 서면 그 자리가 대낮보다 넓어 보입니다. 민현감이 마루에 나와 섰습니다. 전복을 여미고 전립을 2번 고쳤었습니다. 만드기를 묶어 넘겼던 진아전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창고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몽둥이로 땅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장선 셋이 뛰어들어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민현감도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출두는 어사가 감추고 있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번 드러내면 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고을에서 2번 외칠 일이 없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어 들어오면서 좌우를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 사람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입가가 올라갔습니다. 마루 앞에 의자를 놓게 하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고을 사람은 고개를 들라. 사람들이 허리를 폈습니다. 내가 이 고을에 온 지 1회가 되었다. 그 사람이 소매를 걷어 무릎에 얹었습니다. 그동안 이 고을에서 밝힌 죄가 3가지다. 첫째는 소를 함부로 잡은 죄요. 둘째는 그것을 관가에 고하지 않은 죄요. 셋째는 사또가 알고도 덮은 죄다. 마당에서 소리가 그쳤습니다. 차시성을 가진 사람은 나오라. 사람들 사이에서 차 서방이 걸어 나왔습니다. 마당 가운데에 서서 2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내 집 소를 잡은 것이 6월이렸다. 그렇습니다.
이유 7집이 나누어 먹었느냐? 차 서방이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7집입니다. 그러고도 관가에 고하지 않았구나. 고하지 않았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노라. 너희 사또가 그 일을 알고 있었느냐? 차 서방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어제 생각해 오라 하였다. 오늘 이 마당에서 대답할 차례다. 차 서방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입이 없느냐? 저놈을 엎어놓고 매우 쳐라. 앞장선 사람 둘이 차 서방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때 마루 앞에서 민현감이 무릎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또. 민현감이 마당을 위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하관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낮게 주고받았습니다. 하관이 6월에 그 일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어찌하였느냐. 덮었습니다. 민현감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관이 부임한 지 5달입니다. 올여름에 이 고을에 굶은 집이 20이 넘었습니다. 민현감이 이 말을 마당 획에 붙였습니다. 죽어가는 소 한 마리로 8집이 여름을 났습니다. 그것을 벌하면 이 고을에서 다시는 아무도 관가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덮었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들었느냐? 그 사람이 마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 사또가 스스로 고하였다. 수령이 죄를 덮으면 그 고을 사람이 다 죄인이 된다. 이것이 어명이다. 그러고는 진아전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함창 현감을 파직한다. 창고를 봉하고 사또의 도장을 거두어라. 파직은 벼슬을 떼는 것입니다. 민현감이 마당에 엎드린 채로 전립을 벗었습니다. 진아전이 열쇠 꾸러미를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창고 안에 든 것은 몇 섬이냐? 벼가 200섬이고 콩이 40섬입니다. 갓을 쓴 사람이 열쇠 꾸러미를 받아 손에 얹었습니다. 돈괴는 하나입니다. 봉하여 가명으로 올린다. 갓을 쓴 사람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을 사람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섬을 하나씩 세어 술에 싣는다. 한 섬도 몰래 나가는 것이 없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곡식 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이 둘씩 붙어 섬을 지고 나왔습니다. 마당에 술에 넉 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섬 하나가 얹힐 때마다 수레가 한 번씩 내려앉았습니다. 행차 뒤에서 문서를 안고 다니던 신씨가 종이에 무엇을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소리내어 세었습니다. 12, 13. 만드기는 제 보찜을 마당 한쪽에 내려놓고 그 틈에 끼어 섬을 졌습니다. 지고 나와 수레에 얹고 도로 들어갔습니다. 얹을 때마다 어깨가 한 번씩 눌렸습니다. 그것이 곡식의 무게였습니다. 술에 넉 대가 가득 차자 갓을 쓴 사람이 그만하라 하였습니다. 창고에는 아직 벼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돈괴가 나왔습니다. 장정 4사람이 앞뒤로 붙어 들고 나왔습니다. 4사람이 붙었는데도 걸음이 짧았습니다. 마당 가운데에서 한 번 내려놓고 손을 바꾸어 잡았습니다. 내려놓을 때 땅이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내려놓을 때 소리부터 다릅니다. 갓을 쓴 사람이 그 돈괴 옆에 서서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을 가명에 올려야 이 고울이 죄를 벗는다. 그때 마당 뒤쪽에서 사람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엎드린 사람들 사이를 지나 마당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배로 지은 두루마기를 입었고 소매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박문수가 마당 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멈춘 자리가 돈괴 앞이었습니다. 그 괴짝을 지고 갈 사람이 몇이요. 갓을 쓴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무엇이냐? 곡식 사러 온 사람이요. 곡식 사러 온 놈이 어찌 마당에 들어왔느냐? 제 눈으로 보라 하시지 않았소. 마당에 엎드린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사또 앞에서 말대꾸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놈을 끌어내라. 앞장선 셋이 다가섰습니다. 박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손을 들어 셋을 멈추게 했습니다. 보는 눈이 많은 자리에서 끌어내면 뒷말이 납니다. 끌어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보여주시오. 무엇을 보자는 것이냐? 어사또께서 지니신 것을 보고 싶소. 갓을 쓴 사람이 잠깐 박문수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으로 한 걸음 내려섰습니다. 내가 어사의 것을 보자 하는구나. 보자는 놈은 제 것이 있는 놈이다. 내 품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마당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품에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나는 곡식 사러 온 사람이오. 장사꾼이 남의 물건을 보자 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오. 감나가는 것이면 손에 들어보는 것이 장사꾼이오. 갓을 쓴 사람이 그제야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장사꾼이 겁이 없구나. 감나가는 것이 보고 싶으냐? 보여주마. 그 사람이 품에 손을 넣었습니다. 꺼내면서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횃불 아래에서 노쇠가 번쩍했습니다. 그것을 좌우로 두어 번 흔들었습니다. 보았느냐? 보았소.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저 사람에게 한번 들어보게 하시오. 박문수가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곡식 섬을 지고 나오던 짐꾼들 틈에 만드기가 서 있었습니다. 저놈은 어제 잡아온 놈이 아니냐. 어제 장터에서 묶여오는 것을 보았소. 어명을 짐꾼 손에 얹으라는 것이냐. 갓을 쓴 사람이 그것을 도로 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면 사또께 들어보시게 하시오. 박문수가 마루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 마당에서 어사또 다음 가는 사람이 사또요. 사또도 못 드실 물건은 아니지 않소. 갓을 쓴 사람의 손이 품 앞에서 멎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앞쪽에서 누가 낮게 말했습니다. 들여보시지요. 그 소리가 옆으로 한 번 번졌습니다. 담 밖에서도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 마당에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은 그 사람 자신이었습니다. 섬을 하나씩 세어 싣는 것을 보라 한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품에서 손을 뺐습니다. 그러고는 민현감 앞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민현감이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을 모아 폈습니다. 그 위에 노쇠가 놓였습니다. 놓인 자리에서 손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민현감이 그것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목만 움직여 앞뒤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뒤집어 보느냐. 이래 전에도 하관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민현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보기만 하고 손에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민현감이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조금 전에 벼슬을 뗀 사람의 말은 여기서 힘이 없습니다. 박문수가 민현감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번에는 저 짐꾼에게 들어보게 하시오. 사또께서 드신 것을 짐꾼이 못 들 까닭이 없소. 갓을 쓴 사람은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드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손바닥에 얹었습니다. 얹은 손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만드기가 그것을 손가락 두 개로 집어 들었습니다. 집어서 팔을 뻗어 횃불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자세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내려놓아라.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만드기가 돈괴 뚜껑 위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까 저 돈괴가 나오는 것을 보셨소. 박문수가 마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장정 네 사람이 들고 나와 한번 내려놓았소. 내려놓을 때 땅이 울렸소. 그 소리를 다 들으셨소. 마당에서 누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들었소. 그러면 저것도 놓으세요. 박문수가 돈괴 뚜껑 위를 가리켰습니다. 마패는 나라에서 쇳물을 부어 만드는 것이요. 크기도 두께도 무게도 정해져 있소. 저것을 손가락 2개로 드는 사람이 있소. 갓을 쓴 사람이 마당으로 2걸음 내려섰습니다. 노쇠라고 다 같은 노쇠가 아니다. 그렇소.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재어보면 되겠소. 박문수가 마당 한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짐꾼의 보찜을 이리 가져오시오. 군졸 하나가 보찜을 마당 가운데로 들고 왔습니다. 만드기가 그 안에서 막대 저울을 꺼냈습니다. 꺼내서 마당 기둥에 걸었습니다. 관과 부엌에 녹그릇이 있을 것이요. 밥그릇이든 국그릇이든 하나만 내오시오. 군졸이 부엌에서 놋대접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만드기가 저울 한쪽에 그 놋대접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울추를 밀어 저울대를 맞추었습니다. 저울대가 반듯하게 섰습니다. 만드기가 저울추가 멎은 자리에 손톱으로 금을 그었습니다. 이것이 놋대접 하나 무게요. 박문수가 마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횃불을 저울 옆으로 가져오시오. 군졸이 횃불을 저울 옆에 세웠습니다. 마당 사람들이 저울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만드기가 놋대접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돈괴 뚜껑 위에 것을 걸었습니다. 저울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만드기가 저울추를 손톱 자국에서 받침 쪽으로 당겼습니다. 당기고 또 당겨 절반을 지나 받침 가까이 왔을 때에야 저울대가 반듯하게 섰습니다. 저울추는 받침에 가까울수록 단 물건이 가볍습니다. 여기서 섭니다. 만드기가 그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놋대접 하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담 밖까지 넘어갔습니다. 만드기가 그것을 저울에서 내려 돈괴 뚜껑 위에 도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울추를 손톱 자국에 도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청하겠소. 저 봉한 궤짝을 마당 가운데 내려놓으시오. 어사가 지니고 다니는 노쇠 잣대 하나가 그 안에 들었을 것이오. 박문수가 그 궤짝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어사는 그 잣대로 관과 뒷박을 재어 봉한 궤짝은 함부로 여는 것이 아니다. 열지 마시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열지 말고 아무나 한 사람이 한 손으로 들어보게 하시오. 갓을 쓴 사람이 얼른 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신씨가 궤짝을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러서는 것을 마당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내려놓아라.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신씨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궤짝이 마당 흘 위에 놓였습니다. 안에서 돌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궤짝 안에 관과 도장이 들었다 하였소. 도장은 돌이나 노쇠로 만드는 것이요. 문서는 쌓이면 쌀자루만큼 무겁소. 박문수가 마당 한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콩을 파시던 어른께 청하겠소. 콩을 팔던 늙은 안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악이 한 손으로 궤짝끈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안악의 어깨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든 채로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관과 도장이 든 궤짝을 저 어른이 한 손으로 드셨소. 마당에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놈을 묶어라. 그 사람들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사람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마당에 드시면서 출두를 외치셨소. 외쳤다. 이래 전 이 고을에 처음 오신 날에도 그리하셨소. 마당에서 누가 대답했습니다. 들었소. 그날 밤에도 온 고을이 들었소. 갓을 쓴 사람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날도 외쳤다. 출두는 한 고을에 한 번뿐이요.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어명이라는 소리도 오늘 저녁에 2번 들었소. 어명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리 자주 입에 올리지 않소.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겁소. 박문수가 돈괴 뚜껑 위를 한번 보았습니다. 아까 창고를 봉하고 도장을 거두라 하셨소. 어사가 쓰는 말을 그대로 쓰셨소. 봉한다는 것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막는 것이요. 봉해놓고 그 자리에서 실어내가는 어사는 없소. 말은 옆에서 한번 들으면 따라 할 수 있소. 무게는 따라 하지 못하오. 갓을 쓴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그 사람이 마당에 제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앞장선 셋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런 말을 하느냐. 박문수가 품에 손을 넣었습니다. 꺼내는 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높이 들지도 않았고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그것을 저울에 걸었습니다. 아까 놋대접이 걸려있던 자리였습니다. 저울추도 손톱 자국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울대가 물건 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만드기가 저울추를 손톱 자국에서 바깥쪽으로 밀었습니다. 자국을 조금 지난 자리에서 저울대가 반듯하게 섰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박문수가 그것을 저울에서 내려 돈괴 뚜껑 위에 놓았습니다. 놓는 자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쇠가 나무를 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 끝까지 퍼졌습니다. 횃불 아래에서 그것은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검게 손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 2마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긴 자리가 깊어 손끝에 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박문수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갓을 쓴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앞장선 셋이 몽둥이를 던지고 대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담 너머에 섰던 고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셋은 10걸음도 못 가서 붙들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엎드렸습니다. 민현감이 전립을 벗은 채로 다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노인 한 사람이 만드기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또 나리. 만드기가 2 손을 내저었습니다. 소인이 아닙니다. 저기 저 어른이십니다. 만드기가 손가락으로 제 주인 쪽을 가리켰습니다. 가리키던 손을 얼른 내리고 2 손을 모았습니다. 소인은 저 어른짐을 지는 사람입지요. 마당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얼어붙었던 마당에서 처음 난 소리였습니다. 박문수는 마당 가운데에 서서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강덕보라 하옵니다. 갓이 벗겨져 마당에 굴러가 있었습니다. 본디 무엇을 하던 자냐? 쇳내가 가명에서 4년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였느냐? 말을 먹이고 길잡이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강덕보가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때 어사또 행차를 2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었느냐? 본대로 하였습니다. 박문수가 돈괴 뚜껑 위에 나란히 놓인 노쇠 2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는 번쩍였고 하나는 검었습니다. 너는 반만 보았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어사가 손을 드는 것은 보았고 어사가 지고 다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강덕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거둔 것이 얼마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낸 사람들이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할 줄 알았느냐? 강덕보의 어깨가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낸 사람이 입을 열지 못하는 고을을 골라 다닌 것입니다. 내가 지고 다니던 괴짝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쇳내 괴짝에는 돌멩이가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찌하여 돌멩이냐? 흔들 때 소리가 나면 열어보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둔 것은 어디 두었느냐? 강덕보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뢰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을 보았습니다. 19살 먹은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참복이었습니다. 저도 저 사람들과 같이 다녔습니다. 제 죄도 아뢰겠습니다. 박문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죄는 뒤에 듣겠다. 지금은 거둔 것이 어디 있는지부터 말하여라. 주막 마루 밑에 묻었습니다. 참복이가 손으로 방향을 짚었습니다. 고을 밖 주막입니다. 부엌 쪽 마루를 들면 항아리가 2개 있습니다. 참복이가 마른 입술을 죽였습니다. 거두는 대로 묻습니다. 한 항아리가 차면 다음 항아리를 묻습니다. 고을마다 그리합니다. 박문수가 군졸에게 명했습니다. 가서 그대로 파오너라. 군졸 4사람이 횃불을 들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참복이라 합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고하느냐? 참복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역참에서 자랐습니다. 역졸이 되고 싶었습니다. 되지 못하고 저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참복이가 무릎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저것을 닦았습니다. 저것이 무엇인지 알고 닦았습니다. 알고도 저녁마다 닦았습니다. 참복이가 짐꾼들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숨소리만 났습니다. 더 아를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참복이가 마당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에게 아를 것입니다. 저희는 한 고을에 2번 옵니다. 봄에 한 번 지나가고 추수가 끝나면 다시 옵니다. 박문수가 삼복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봄에는 무엇 하러 오느냐? 소문을 뿌리러 옵니다. 삼복이가 마른 입술을 죽였습니다. 장터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관가에 소가 죽었다고 알리면 가죽을 뺏긴다더라. 관가에 알리면 고기를 반은 가져간다더라. 관가에 문서를 내면 이름이 올라두고 두고 시달린다더라.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소리를 하고 봄에는 그냥 갑니다. 참복이가 말했습니다. 가을에 다시 옵니다. 박문수가 강덕보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강덕보는 이마를 땅에 댄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걷었구나.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기는 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졸들이 돌아왔습니다. 항아리 2개를 마당 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군졸 하나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엽전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꾸러미를 마당에 늘어놓으니 멍석 한 장이 찼습니다. 그 중에는 돈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은비녀가 하나 있었고 노수저가 여러 벌 있었습니다. 땅 문서가 3장 나왔습니다. 박문수가 그 앞에 서서 마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고을에서 나간 것이요. 낸 사람이 나와서 찾아가시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사람이 가득한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무엇을 냈는지 말해야 합니다. 말하면 왜 냈는지도 말해야 합니다. 나오지 않는 까닭을 내가 알고 있소.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소. 찾아가는 일은 뒤로 미루고 죄부터 가리겠소. 박문수가 횃불 아래에서 마당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난 6월에 소를 잡은 사람은 나오시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옆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기만 하고 바를 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오면 죄를 물을 줄 아시는 모양이요. 박문수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죄를 먼저 일러드리겠소. 병이 들어 죽게 된 소는 잡아도 돼요. 마당에서 소리가 그쳤습니다. 관가에 먼저 고하기만 하면 돼요. 고하면 사람이 나와서 보고 종이를 한 장 내주오. 그 종이를 받고 잡으면 아무 죄가 없소. 박문수가 마당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가죽을 가져가는 법은 없소. 고기를 반으로 나누는 법도 없소. 그런 법은 이 나라 어느 고을에도 없소. 마당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서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하지 않고 잡은 것은 죄가 돼요. 박문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곤장 몇 대로 끝나는 죄요. 논서맞이기를 팔 죄가 아니요. 은비녀를 뽑을 죄도 아니요. 마당 한쪽에서 장터의 콩을 내다 팔던 늙은 안악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소.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지난 6월에 소를 잡은 사람은 나오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차 서방이었습니다. 마당 가운데에 서서 어깨를 폈습니다. 제 집소였습니다. 차 서방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6월에 병이 들어 사흘째 되는 날 눈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쓰게 되는 소였습니다. 이후 7집이 와서 같이 잡았습니다. 차 서방이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관가에 고하지 않았습니다. 고하면 뺏긴다는 소리를 봄부터 장터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차 서방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고하지 않은 사람은 저입니다. 그 뒤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장터에서 집신을 팔던 남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가 흰 노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뒤이어 5사람이 더 걸어 나왔습니다. 8사람이 마당 가운데에 나란히 섰습니다. 박문수가 그 앞에 섰습니다. 고하지 않은 죄는 물어야 하오. 그러나 그 죄를 짓게 한 사람이 저기 묶여 있소. 박문수가 마당 끝을 가리켰습니다. 봄에 그 말을 뿌린 사람이 저 사람이요. 8집의 죄는 저 사람에게 묻겠소. 이 8집은 오늘로 그 죄를 벗었소. 8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켜주시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소가 병들거든 관가로 오시오. 오는 것이 뺏기는 것이 아니오. 오지 않는 것이 뺏기는 것이오. 박문수가 마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민현감이 전립을 벗은 채로 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일어나시오. 박문수가 마당에 떨어진 전립을 주워 들었습니다. 주워서 2 손으로 민현감에게 건넸습니다. 쓰시오. 하관은 벌을 받겠습니다. 민현감이 무릎을 세웠습니다. 그 8집을 벌하지 않은 것은 잘하셨소.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민현감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사또의 죄는 덮어준 것이 아니요. 덮어준 것을 적어 놓지 않은 것이요. 박문수가 마당의 항아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적어 놓은 일은 남이 들고 흔들지 못하오. 적어 놓지 않은 일은 아무나 들고 흔들 수 있소. 민현감이 마당 흙에 2 손을 짚었습니다. 저 사람이 뗀 벼슬은 애초에 뗄 수 있는 벼슬이 아니오. 오늘 밤에 있었던 일을 사또가 손수 적어 가명에 올리시오. 봄에 이 고을 장터에 떠도는 소문도 적어두시오. 봄에 떠도는 소문이 가을에 거들어 오는 것이오. 민현감이 마당에 이 말을 붙였습니다. 그날 밤에 마당에 멍석을 펴고 셈을 시작했습니다. 낸 사람이 하나씩 나와 제 것을 찾아갔습니다. 그 늙은 안악이 은비녀를 받아 손수건에 쌌습니다. 싸고 나서 품에서 저울추를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장날 아침에 만드기가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땅문서 3장은 임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차 서방은 문서가 없었습니다. 그 논을 판 돈을 그대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마당 가운데에 섰던 8사람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논은 내가 샀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도 저 소를 나누어 먹은 사람이요. 그 논은 내 농사로 산 것이 아니요. 우리 집 아이가 밖에 나가 번 것을 보태어 샀소. 받은 값 그대로 도로 팔겠소. 차 서방이 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만드기가 그 저울추를 집어 민현감 앞에 놓았습니다. 밑으로 나무를 부어 넣은 저울추였습니다. 장터 기둥에 걸려 있던 저울추입니다. 민현감이 그것을 받아 손바닥에 얹어 보았습니다. 박문수가 민현감에게 말했습니다. 그 저울을 쓰던 사람도 불러 물으시오. 어제 장터에서 종이를 올렸던 사람들이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이 손을 잡고 섰던 안악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아이 어미 쪽을 보았습니다. 작년 겨울에 관가에 불려 간 사람의 일은 내가 가명에 물어두겠소. 박문수가 민현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밤에 적는 문서에 그 이름도 넣으시오. 셈은 그날 밤 마당에서 끝났습니다. 강덕보와 신씨와 몽둥이를 들던 셋은 다음 날 가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진아전은 곤장 20대를 맞았습니다. 곡식 사러 온 사람을 죄 없이 묶은 죄였습니다. 거둔 것에 진아전의 몫은 없었습니다. 몫이 없어서 가명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삼복이는 가명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너는 스스로 고하였으니 죄를 덜어준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곤장은 맞지 않는다. 대신 한 해 동안 이 고을에서 남의 짐을 져 주어라. 품삯은 받아라. 다만 더 받지는 마라. 삼복이가 마당에 이 말을 대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두 사람은 함창 고을을 나섰습니다. 분이가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마당 가운데에 섰습니다. 보았다. 저는 담 밖에서 보았습니다. 분이가 마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논을 도로 사기로 하셨습니다. 그리하실 것이다. 그러면 소도 다시 옵니까? 박문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는 내 아버지가 사 오실 것이다. 어머니가 가져다 드리라 하셨습니다. 보자기 안에 찐 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그것을 보찜에 넣었습니다. 넣고 나니 보찜이 들어올 때보다 조금 불룩했습니다. 만드가 짐이 늘었구나. 이 짐은 무거워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안악들이 콩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함창고을의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의 짐을 져 주고 살았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나면 그 짐에 무엇이 들었는지 임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말해 주고도 품삯은 더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젊은이를 이름 대신 짐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